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이 지방정부가 장애인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이와 관련한 조례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이명아 기자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은 여전히 부족해 건강권법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의회에서는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안 발의 준비를 위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고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의료 접근성에 관한 조례를 열었을 때 현장인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연구를 했고 또 현장에 또 개개인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 조례안에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률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을 만들고 실행 계획을 짜는 것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또는 이제 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장애인 건강권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수정 과정을 거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아입니다. 부모가 한겨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을 화장실에 가둔 채 몸에 락스와 찬물을 붓고 방치해 숨지게 한 원영희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제2의 원영희를 예방하는 아동학대 방지법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1년 전 7살이던 신원영 군은 부모의 모진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계모는 한겨울 차디찬 화장실에 원영희를 가둔 채 툭하면 매질을 가하고 용변을 못 가린다며 몸에 락스와 찬물을 부었습니다. 석 달간 이어진 학대 끝에 원영희는 숨졌고 시신은 집안 아파트 베란다에 버려져 있다가 안매장됐습니다. 아이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화장실에 가두신 이유가 뭐예요? 말을 잘 안 들어서요. 정말 미안하고 사랑해. 원영희는 당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었지만 예비 소집에 불참했고 약 한 달 뒤 학대로 숨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당국의 부실한 학생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적 분노는 제2의 원영희 방지법으로 이어졌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틀만 결석해도 당국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학교장은 학생이 입학 전학일 이후 이틀 이상 학교에 오지 않으면 보호자에 독촉 경고하거나 가정을 찾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독촉 경고한 지 사흘이 넘도록 학교에 오지 않으면 학생 거주지 관할 면 동장이나 교육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법 시행에 맞춰 교육당국은 예비 소집에 불참한 미취학 아동에 대해 경찰 조사를 의뢰하는 등 안전 확인 조처에 나섰습니다. 입학 직후 사흘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가정 방문을 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아동옥 복지시설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학대 행위가 끊이지 않자 이 정부가 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합니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 기준도 제도화해 성폭행이나 폭력 전과자 등 학대 위험이 큰 사람은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학대 사건 가해자는 강력 사건에 준하는 수사와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대 20년으로 확대하고 종사자를 채용할 땐 반드시 아동학대 전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신청 대상 가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기준소득 50에서 60% 이내이면 시도 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18일부터 24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스페셜 올림픽 세계 동계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의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2017 오스트리아 스페셜 올림픽 세계 동계대회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발달장애인 선수들의 국제 스포츠 행사인 이번 스페셜 올림픽은 오는 3월 18일에서 24일까지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107개 국가의 2,8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우리나라는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노우보드, 쇼트트랙 등 7종목에 출전하고 총 93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저희로서는 이러한 많은 선수단을 파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 자랑스럽고 여러분들은 이번에 가셔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지도자 선생님들의 지시에 잘 따라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보다 도전이 중요한 스페셜 올림픽. 조원상 선수도 이번 대회가 즐거운 추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게 다 같이 화합을 하는 그런 축제이기 때문에 제 못하는 걸 떠나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심장을 뛰게 할 스페셜 올림픽 세계 동계대회. 선수단 모두가 개인의 기량을 맘껏 펼치기를 희망합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동네 의원을 방문했을 경우 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정액제 외래 진료비가 1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내고 15,000원을 초과하면 총액의 30%만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복지부는 외래 진료비 총액이 15,000원을 넘더라도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진료비 구간을 설정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 특성과 보건의료 실태를 종합한 결과 이 전라남도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실시한 지난해 시도별 지역보건 취약지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이 가장 낮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북과 경북, 충북, 강원, 충남, 세종 순이었습니다. 개발원은 이번 평가에서 노인 빈곤율, 기초수급자 비율, 중증장애인 비율, 인구당 1차 진료 의사 수 등이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가방, 신발 등 이것저것 챙기시느라 정신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아이의 마음도 잘 헤아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부모들은 아이의 새로운 시작에 설레면서 한편으론 걱정도 큽니다. 후형이 되면서 다들 좀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좀 엄격하고 또 학습적으로도 우리 아이가 좀 뒤처지진 않을까? 그런 부분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실제로 예민한 아이들은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겹치는 신학기면 불안감을 크게 느끼기도 합니다. 두통, 복통, 수면장애 등의 신체 증상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꾀병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강하게 키워야지 하면서 오히려 무섭게 혼내고 윽박지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의 이런 반응은 스트레스가 많은 아이를 더욱 불안하고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아이들은 스트레스 감당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학기 초부터 학원 등으로 스케줄을 빡빡하게 짜고 변화를 많이 둔다면 아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을 겪는다는 이야기로 공감하는 부모의 태도는 아이의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체력이 강한 아이가 스트레스를 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고 잘 먹을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결혼 후에 육아 등으로 능력 있는 여성들이 회사를 떠나는 경우 많은데요. 근무 형태나 출근 시간대가 조금만 조정이 돼도 이 형편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려면 회사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 노하우를 알려주는 컨설팅 사업이 있습니다. 황현희 기자입니다. 제조업체에서 사무일을 보는 워킹맘 김정은 씨가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의 근무를 채우는 조건으로 출퇴근이 자유롭습니다. 때문에 금요일은 이제 좀 늦게 출근하고 있는데 다른 날 근무 시간을 30분씩 좀 더 한다든지 제가 재량껏 조정을 하면 되니까 애기 엄마인 저로서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일뿐 아니라 가정까지 좀 더 꼼꼼히 챙길 수 있어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커졌습니다. 회사는 경기도의 일 가정 양립 컨설팅을 받아 유연근무제를 도입했고 부서마다 출퇴근 시간도 다릅니다. 시간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막상 도입을 하고 보니까 본인이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장기 근속자를 더 유지하고 지난해 경기도의 컨설팅으로 유연근무제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 등을 도입한 기업은 총 44곳. 중소기업의 근무시간 유연화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됐습니다. 공인노무사가 기업에 맞는 시간 선택제 직무를 발굴하고 인사제도 등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 기업이 원하는 사항과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을 수요조사해서 중소기업 44개사를 컨설팅하여 기업과 여성 근로자가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는 올해 교대 근무제도 개편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경기도에는 1,000원 남짓한 돈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습니다. 바로 오지마을을 달리는 일명 따복 택시인데요. 이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읍내 병원을 가기 위해 택시를 부르는 송순이 할머니. 기사님 저 분자골 송순인데요. 병원 갈라래요. 마치 전용 콜택시를 부르는 듯합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40분가량을 달렸지만 내릴 때 낸 요금은 불과 1,250원. 버스 요금과 비슷합니다. 못 땡겼어요. 못 땡겼는데 마트도 가고 그러면 또 사가지고 나올 때도 갔다가 뭐 실어주시고 집에까지 타고다 주시고 그래요. 따뜻하고 복되다는 뜻의 따복 택시는 대중교통마저 없는 오지나 벽지 마을에 경기도가 나머지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저렴한 콜택시입니다. 주민 편의뿐 아니라 택시업체는 고정 수입이 생겨서 좋고 지자체는 오벽지 노선의 버스 운행을 줄여 관련 예산 절감이 가능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3개 마을에서 운행됐고 올해는 용인과 포천 등 경기 지역 7개 시군 구석구석에 더 배치됩니다. 앞으로 따복 택시가 농어촌 전 지역에 확대되어 소외적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복 택시 이용자는 2만여 명. 경기도 따복 택시가 교통 사각지대를 달리기 시작하면서 오지마을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오늘 5월 25일 한국재활재단이 주최하고 서대문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주관하는 2017 제6회 한국장애인 바리스타 대회가 서울 서대문구청 6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장애인 바리스타 대회는 장애인의 전문 기술 습득 훈련을 통해 전문성 향상과 직업 동기부여를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대회는 한 팀당 3명으로 하며 팀장 1명과 장애인 바리스타 2명으로 구성돼 직업 능력 성장에 힘써온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참가 접수 기간은 오는 3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총 28일간 참가 신청서 작성을 통해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7 한국장애인 바리스타 대회 사무국 02-3140-301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1일에 가사도우미 13명을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은 여성장애인의 일상적인 자녀 양육부터 가사활동까지 어려운 부분을 돕고 가사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 가사도우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육에 참여한 서 씨는 교육을 통해 잠시나마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으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키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창로 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양성교육을 통해 가사도우미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전문성 향상에 힘쓰고 서비스를 받는 여성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청소년에게 장애에 대한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장애를 이해해 차별 없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청소년 장애바로 알림이 봉사단을 모집합니다. 봉사단은 장애인 인권과 장애 유형, 장애 특성에 따른 에티켓, 지역사회 특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지역 주민에게 장애에 대해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소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양천군의 고등학생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연계팀 070-4804-605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가 제3대 상임대표에 안중원 회장을 추대했습니다. 안 상임대표는 현재 한국장애인포럼 상임대표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중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 보다 더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에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전용만 관장이 당선됐습니다. 전 당선인은 2번의 선거 끝에 당선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현재 전국 268개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우리 협회의 지역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내 노숙인 수가 3,436명이며 이 가운데 거리 노숙인 320명, 시설 노숙인 3,116명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서울 시내 노숙인 수가 전년보다 272명, 7.3% 줄어 201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경기도 장애인재활협회는 장애가정 청소년 성장 멘토링 공동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올해도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가정이나 차상위 150% 가정초등학생으로 본인이나 부모가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나 멘토에 대한 신청기간은 3월 10일까지며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전액 국비 지원 여성 직업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면접을 통해 선발하며 자세한 정보는 광주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경상남도 장학회 서민자녀 장학기금 200억 원을 출연합니다. 이번에 출연한 서민자녀 장학기금 200억 원은 서민자녀 장학사업과 지역 인재 육성 사업에 확대 투입됩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3월 18일부터 2017 스페셜올림픽 세계 동계대회가 열리는데요. 이 승패보다는 도전과 노력의 의미를 두는 스페셜올림픽. 시청자 여러분도 이번 대회에 많은 관심, 응원 바랍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